여러분, 뒷담화를 듣거나 하고 나면 괜히 찝찝했던 적 있으십니까?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뒷담화를 하더라도 조금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뒷담화 재밌죠? 흥미롭습니다. 너 그거 알지? 내가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어디 가서 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에 귀가 사실 쫑긋하잖아요. 그런데 괜히 그렇게 솔깃했던 얘기가 끝나고 나면 괜히 찝찝하지 않나요? 듣는 동안은 분명 재밌었는데 돌아서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찝찝하고요, 죄책감도 생기고 그 뒷담화 당사자에 대한 거리감 같은 그런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뒷담화가 가진 심리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먼저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감정을 털어놓는 것 같지만 실은 감정을 더 강화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감정은 표현되고 그리고 공유될수록 우리의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껴서 뒷담화를 하고 나면 그 감정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순간에 그 분노를 다시 떠올리고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감정이 증폭되죠. 그래서 한번 뒷담화를 하고 나면 오히려 화가 더 확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찝찝함이 남습니다. 당장은 나만 아는 이야기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했다면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도 하지 않을까?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제3자를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도 그리고 호감도가 낮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서로 간에 유대감이 생기고 소속감이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신뢰에 금이 가는 겁니다. 말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모두 찝찝한 감정을 남기는 겁니다. 그럼 뒷담화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막 토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해소하고 싶길 누구나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뒷담화를 할 수 있을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뒷담화의 주인공은 듣는 사람이 모르는 인물이거나 너무 가까운 사람이 아닌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같은 부서 그리고 같은 팀의 동료를 놓고 뒷담화를 하면 그건 그 팀의 신뢰 와장창, 팀워크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팀장에 대한 뒷담화를 동료와 함께 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팀장이 내리는 지시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 말이 이제는 짜증으로 들릴 겁니다. 왜? 뒷담화로 인해서 감정의 필터가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팀장이 옳은 소리를 하고 일을 가르치려고 해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또 업무 몰입도 떨어지고요. 직장생활 자체가 그냥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뒷담화 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그리고 뒷담화의 당사자인 팀장도 모두 다 손해입니다. 그러니 뒷담화의 대상자를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뒷담화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공감과 연대를 위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뒷담화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유대감을 만들려고 제3자를 욕하는 방식으로 뒷담화를 하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불안감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에게 생깁니다. 뒷담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야, 너도 조심해. 걔 좀 이상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 들은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없는 데서 내 얘기 저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뒷담화는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뒷담화가 정서적으로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감정 표출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아예 하지 말자가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해서 뒷담화를 합시다. 감정을 털어놓고 공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에게 그 의도를 말하고 시작하세요. 친구야, 내가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내 말을 좀 들어줘. 이렇게 뒷담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듣는 사람도 조심스럽게 들어줍니다. 동조를 이끌어내거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말 나쁜 취급을 해서 매장시켜 버리려는 의도로 뒷담화를 하지는 맙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팩트와 감정을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너 그거 아니? 그 사람 진짜 별로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과 해석을 딱 구분해서 하는 말버릇은 자기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뒷담화로 감정 해소를 하면서도 뒷담화의 피해를 경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뒷담화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듣는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바꾸려는 의도로 하는 뒷담화입니다. 너 쟤 이상하니까 너도 조심해. 말 절대 섞지 마. 이런 말은 상대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뒷담화는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동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은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대 전에 들은 말로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뒷담화는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윤활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뒷담화의 기준만 잘 지켜도 뒷담화는 더 이상 불편한 죄책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